자,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부분,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거기 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6가지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 따로 읽진 않도록 할게. 알겠지? 스스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 동류항이라는 부분에 빈칸이 쳐져 있지, 그지? 이 부분에다가 좀 적어보도록 합시다. 불러줄게요. 차수와 문자가 같은 항이라고 적으세요. 차수와 문자가 같은 항. 동류항이 뭔지 알고들 있지, 그지? 문자도 같고 그 문자의 차수도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지. 2x의 제곱 이런 게 있고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게 있으면 x라는 문자도 같고 제곱이라고 하는 차수도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지. xy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이런 것들도 어때? 문자가 xy 똑같이 있잖아, 그지? 1차로. 얘네들을 갖다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거기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히 여러분 빨간 펜으로 내림차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식의 정리를 함에 있어서 내림차순 정리가 대부분이 될 거야. 앞으로는 내림차순 정리가 대부분이 될 거다. 자, 내림차순이 뭐예요?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서로 정리하겠다. 이게 이제 내림차순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조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하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얘들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거기 빈칸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자,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하고 같다. 이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그지? 자리 바꿔가지고 더하겠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그 옆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A, B는 뭐가 되는 거야? BA. 자리를 바꾸어 곱해도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덧셈의 결합법칙은 자, A 더하기 B에다가 자, C를 더한 결과랑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이런 얘기야. 결합법칙. 알겠지? 그러니까 연산의 순서를 조금 바꿔줘도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이게 이제 결합법칙이야.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AB 곱하기 C라고 하는 것은 자, A 곱하기 BC와 같다. 이렇게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연산 기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빈칸 덧셈 곱셈에다가 이제 한꺼번에 좀 적어놨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 A에다가 자, B 더하기 C가 되겠다. 그럼 얘는 AB 더하기 자, AC.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지? 요게 이제 분배 법칙. 그럼 얘들아, 이게 분배 법칙이면은 이렇게도 분배할 수 있겠지? A 더하기 B에다가 뒤쪽에 이렇게 곱해진 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돼? AC 더하기 BC.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지, 그지? 맞아요. 이게 이제 분배 법칙. 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무엇인지 정도만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다시 한번.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꾸어서 더하거나 곱한다. 결합 법칙은 누굴 먼저 더할 건지에 대한 순서를 바꿔줄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은 연산 기호가 다를 때 전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전개하는 방법.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 아래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빈칸 채우기를 해봅시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첫 번째, 각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자,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 빈칸에다가 내림차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동류항끼리 묶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빈칸에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로 넘어가는데, 얘들아,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에서 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요렇게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아. 자, 다항식의 나눗셈 옆에다가 땡땡 한 다음에, 자, 최고차항 맞추기. 자, 이렇게 쓰시면 돼. 최고차항을 똑같이 맞춰주는 과정.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할 거야.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전에 거기 아래쪽에 빈칸이 나와 있죠. 그 빈칸 위쪽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 하고 나와 있지, 그지? 그 식을 갖다가 앞으로, 그 표현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 다항식 fx를 gx로 나눴다. 자, 그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rx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요 빈칸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단 뭐 써보시고, 자, 일단은 써보시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할 거야.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 알겠지? 자, 이제 거기 뭐 빈칸 아무 데나 여러분이 좀 뭐 써보시면 되는데, 얘들아, 내가, 자, 이렇게 쓰면, 앞으로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은, A는 BQ 플러스 R, 그러고서 이제 보이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A를, follow me. 알겠지?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A를 갖다가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이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 식을 읽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단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표예요. 알겠습니까? 자, A는 BQ 플러스 R 보이면은 A를 B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이 보이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가지가 좀 떠올라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부터는 두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자, B로 나누었다. 그때 나머지가 R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B가 더 크다라는 거야. B가 더 크다. 숫자 자체가 더 크다는 얘기도 있고 차수가 더 높다라는 의미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지? 수 자체가 크다. 다시 말하면 5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5보다 작은 0, 1, 2, 3, 4. 그지?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돼. 자, 이게 첫 번째 얘기. A를 B로 나눈 몫이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된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나머지와 B의 관계. B가 항상 더 크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는 다음 단원 가서 배울 내용인데 미리 좀 적어 놓도록 합시다. 이 식은, 얘들아, 이 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자, 33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33을 갖다가 우리가 6으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5가 될 거고 나머지는 3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좌변도 33, 우변도 33. 똑같이, 그지? 그래서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은 이런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항등식이라고 적어 놓기만 하면 돼. 다음 시간 가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 항등식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2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자, 5 이렇게 해보자. 이 식을 갖다가 뭘로 나눌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거야. 나눗셈을 통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그런데 얘들아, 요것도 너네가 연습을 해보지 않는 이상 나중에 괜히 헷갈릴 수 있어. 쓸데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꼭 철저하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거냐면은 우리 숫자 나눗셈 하듯이 똑같이 해 나가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차수가 하나 비었잖아, 그치? 1차가 비었으면 어떻게 해줘? 한 칸 떼주면 돼. 자, 그래서 뒤쪽에다가 5, 1차는 비워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식을 갖다가 왼쪽에 쓰세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됐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쳐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고차항을 맞춰주자 이런 거지, 그지? 자, 최고차항이 바로 뭐냐면 x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돼.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지? 그렇지, 2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갖다 곱합니다. 2x의 세제곱. 자, 갖다 곱하면은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에 자 플러스 2x 그래서 두 식을 갖다 이제 빼버릴 거야. 그러면 3차항은 사라지고 2차항이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최고차항을 또 쳐다보고 똑같이 맞춰주려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 자 그러면은 갖다 곱해서 마이너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두 식을 갖다가 이제 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x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2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이 남았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얘를 갖다가 이제 나머지 이렇게 부를 거고 나머지라 부를 거고 얘를 갖다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자 몫이라고 부르겠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하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 정확하게 좀 익혀두세요. 최고차항만 계속 맞춰주면서 나눈 식보다 낮은 차수가 나올 때까지만 연산을 진행하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그 나눗셈까지,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이제 봤고, 우측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곱셈 공식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겠지만 얘들아, 하나하나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아니면 언제 써보겠어, 그지? 자, 그리고 자꾸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자꾸 당부를 하게 되는데, 얘들아, 그 수학에 있어서 암기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이 암기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트 정리해 놓는 거 있잖아. 이거를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냥 설렁설렁 보고서 대충 알 것 같아 본 적이 있어. 이건 외운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알겠지? 입에서 터져 나와야지 그게 정확하게 암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동류항이 뭐야? 물어봤어.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물론 뭐 동류항 대답 못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 어떻게 하지? 최고차항 맞춰주면 됩니다. 나오면 돼. 알겠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산들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얘들아, 지난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수능, 그치? 수능. 수능 날이었어. 고등학생들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날이지, 그치? 수능 때문에 이제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현재 수능의 추세가, 뭐, 물론 이런 걸 갖다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필요한 일인데, 현재 추세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은,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어. 근데,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어려워진다로 받아들이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선생님이 이번 수능을 분석해보고 이번 평가원 시험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차피 똑같이 30문제를 풀매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학습했느냐 이런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게 만든 거야. 시간적으로. 좀 치이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은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반복하면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구나 라는 계획이 설 텐데 그런 계획이 안 선 학생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오도록 이제 만든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익숙한 개념처럼 보이더라도 조금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첫 시간부터 좀 너무 딱딱합니까? 괜찮아요? 그치? 생긴 거는 되게 딱딱하지 않게 생겼는데 그지? 무리수였어. 미안합니다. 선생님 웃기는 재주가 없어요. 생긴 거는 조금 웃기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재주가 없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얘들아, 거기 첫 번째 곱셈 공식 1번에다가는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되냐면은 자,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a 더하기 b의 제곱. 자, 어떻게 나와? a 제곱 더하기 자, 2ab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식에다가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합차의 공식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자, 세 번째 식에는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b. 자,
자, 그런데 얘들아, 요 세 번째에서는 잠깐 보도록 하자.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전개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이거 전개 못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냐면 전개 원리예요. 전개 원리.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 다항식의 전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보면 돼? 보세요. x에 대한 2차항부터 보는 거야. 2차항. x제곱. 자, 그 다음에 1차항. 이렇게 하면 1차항인데 ax, bx니까 자, 정리해서 a 더하기 b의 x.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ab. 자, 이렇게 전개하겠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물론 이거 전개를 누가 못해. 그런데 좀 빠르게 이제 연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 ax 더하기 b에 그 다음에 cx 더하기 d. 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해보면은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 곱셈 공식.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조금 긴데, 자, x-a, x-b, x-c. 3차식이지, 그지? 요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3차항부터. 그럼 x 세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은, 2차항은 얘들아, x 2개 상수 하나, x 2개 상수 하나, x 2개 상수 하나. 자, 그러고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차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하나 상수 2개, 자, x 하나 상수 2개, x 하나 상수 2개. 그러고 보니까 더하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이렇게 나올 거고, 상수항은 상수끼리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번이니까 자, 마이너스 ABC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 다섯 번째식. 아시겠어요? 지금 너네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한눈에 좀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쓰세요. 그냥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에 2BC, 그 다음에 2CA.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곱 번째는 세제곱.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의 B 더하기 자,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에 A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번째. 웬만하면 좀 쓰면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옆에다 쓰자. 자,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모양이 나오면은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그 다음에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라는 모양이 나오면은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식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시면 될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곱셈 공식 9가지 내용. 얘들아, 참고로 요 9번째 내용 있잖아. 요거 전개하는 거 애들이 은근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9번째 이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전개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런 식으로 A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의 2차항, 이렇게 해도 A의 2차항,
그 다음에 A 1차 항은 어떻게 나올까?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B에 대해서도 전개를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얘들아, 귀찮아도 요 9번째 내용은 꼭 전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식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빨간 펜을 들고서 곱셈 공식 변형식에다가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내년 중간고사 때 반드시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줄게. 그럼 이제 곱셈 공식 변형식 별표 쳐놓고선 우리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나올 거냐면은, 자, a제곱 더하기, 자,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그러면서 a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 자, 2ab.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쓰고 나면은, 선생님이 밑줄 긋고 있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변형식이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2ab가 넘어갈 때도 하나 나올 거고, 플러스 2ab가 이렇게 넘어올 때도 하나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자, 4a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자,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이 변형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얘네를 가지고서 응용을 하는 건데, 잠깐 이쪽으로 와서 볼까요? 얘들아, 전개 한번 해볼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이거 전개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돼? x의 제곱 2배의 얘네 둘, 그러면은 역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숫자가 나오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가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면 돼.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기도 하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기도 한다. 뭐 전개하면서 자연스러운 식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서 또 변형할 수 있는 거, 여기를 한번 쳐다볼까? 지금 위하고 똑같은 과정이죠? 똑같은 과정.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기도 하고, 자, 반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빼기 4,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 자, 1번, 2번은 같은 과정에서 약간 변형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갖다가 변형하는 거랑 a세제곱 빼기 b세제곱을 갖다가 똑같이 변형하는 식인데, 자, 여기 잠깐 확인해 봅시다. 곱셈 공식 통해서 이제 확인을 좀 시켜줄게. 자, 여기 보세요. 얘들아, 너네 이렇게 배웠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세제곱 더하기, 자, 3a제곱에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선생님 수업할 때 사실 1단원이 항상 제일 힘들어요. 팔이 아파. 너네도 지금 좀 힘들죠?
난 누구나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굉장히 어색해지죠? 자, 봅시다. 얘들아,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은 3AB, 3AB가 공통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3AB로 묶어내게 되면 A 더하기 B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남겠지, 그지? 그러니까 A3승 더하기 B3승은 얘만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자, A 더하기 B 이렇게 변형이 될 거고, 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보시면 A 빼기 B의 세제곱 더하기 자, 3AB의 A 빼기 B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3차의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 이게 이제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거지, 그치?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2번이 같은 방식이었던 것처럼 3번, 4번도 같은 방식으로 역수로 좀 볼 거야. 무슨 소리 하면은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여기 볼까? 얘들아, 여기서 a, b가 있었는데 a, b 이렇게 하다 보면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만 쓰이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만 쓰면 될 거라고. 자, 같은 방식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 이제 3번,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자, 이 식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식. 이것도 우리가 곱셈공식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자, 이게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식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식에 대한 변형식이야. 얘들아,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식은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될 거냐면, 자, 2분의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와. 이것도 왜 그런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왜 그런지 지금 보여주도록 할게. 봅시다. 얘들아, 이 위에 식이 있어. 여기 보세요. 이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했다가 2분의 1을 다시 곱하면 원래 상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식은 이렇게 화살표로 빼는 거 그냥 생략할게. 자, 2분의 1에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라고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이 2개가 되는 거니까 자, 순서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 더하기 a제곱. 순서 바꿔가지고 조금 쪼갰을 뿐이지 다 똑같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이거 보세요. 뭐가 됩니까? a 빼기 b제곱.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돼? b 빼기 c제곱.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돼요? c 빼기 a의 제곱. 이해되지, 그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될 거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요 부분, 얘들아, 내가 지금 지운 부분 혹시 저 쓰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세요. 다시 써줄게. 알겠지?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얘들아, 여기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됐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해. 0이 됐다.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 됐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걸까라는 건데, 얘들아 이걸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맞니?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을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각각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각각이 0이 돼야 돼. 얘가 0 되려면 A랑 B랑 같은 거지. 얘는 B랑 C랑 같은 거지. 그 다음에 C랑 A랑 같은 거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A하고 B하고 C하고 전부 다 어떻다? 똑같다는 뜻이구나.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성립하는 삼각형이 뭐냐 물어봤어. 그럼 무슨 삼각형? 총삼각형. 이게 딱 보여줘야 돼. 아시겠죠? 변형되는 과정에서 0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연결돼서 좀 보여주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7번, 8번이 있는데 7번은 지금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7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이 식은 2분의 1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b 더하기 c의 제곱, 자, c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으쌰.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적고 있지? 아직. 얘들아, 아까 너네 곱셈 공식 9번의 내용에서 우변에 있는 3abc가 넘어온 모양이 이제 변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무슨 소리냐?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더하기 3abc. 자, 이게 이제 변형식인데 일단은 쓰고 보세요. 자, 쓰고 나서 얘기를 해줄게. 이 오른쪽은 다 쓴 것 같으니까 이쪽은 지울게요. 자, 일단은 이번 단원 개념 정리는 다 끝이 났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몇 개만 좀 덧붙이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 잠깐 갖고 그 다음 이제 유형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변형식에서는 너네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것들이 사실은 있어. 얘들아, 변형식이라는 게 뭐야? 변형식. 곱셈 공식의 변형식. 말 그대로 곱셈 공식이라는 걸 조금 바꿔줬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방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에 아니지. 자, 다시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식을 갖다가 전개했을 때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에 마이너스 3abc가 된다. 자, 이걸 알고 있어. 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고서 문제 조건에서 뭘 줬냐면은, 자,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줬어요. 내가 지금 밑줄 그은 세 가지의 값을 주고 우리한테 뭘 찾으라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 값을 갖다가 구해달래. 이 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아니, 이 둘을 통해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아까 썼던 변형식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변형식 말고 그냥 곱셈 공식으로 쓸게.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플러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고 이렇게 쓰는 거 알고들 있지, 그지? 이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고,
제곱의 합을 갖다가 알면 이거 구하는 거 해 못해? 당연히 하겠지. 근데 이걸 변형식으로 외울 필요가 있냐?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네 둘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굳이 막 넘겨가지고 변형해야 되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놨어. 구해놓으면 구한 값을 갖다 전부 다 대입하면 얘는 나오잖아 자연스럽게. 등식 성립하게 만들기 위한 숫자 조정이 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별로. 너네 표현을 하면 개별로 그지? 굳이 외울 걸 또 만드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 계속 오늘 무리수만 던집니다. 굉장히 조용한데 그지? 자, 그래서 얘들아 곱셈공식에서부터 좀 보면 곱셈공식 변형식에서부터 좀 보면은 1번, 2번은 너네들이 눈여겨 봐두는 게 좋겠지. 3번, 4번도 그렇고. 근데 5번 이거 외울 필요 있을까? 그냥 곱셈공식으로 알면 되지. 안 그래? 그걸 뭘 바꿔서 외워 그지? 맞아요? 5번은 오히려 곱셈공식이 좀 더 좋다. 6번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근데 6번 알면 7번은 자연스러우니까 생략해도 돼. 그리고 8번 방금 얘기했지? 얘들아 이거 전개식만 알고 너네 나중에 인수분해식도 알 거야. 그러면은 전개식이나 인수분해식에서 외우고 있을 텐데 뭐하러 이걸 또 변형하냐고. 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신경 써가지고 철저하게 외워야 될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은 자 1, 2, 3, 4 그 다음에 6번 1, 2, 3, 4, 6번 자 얘네들이 이제 좀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외의 부분들은 다 어떻다? 그냥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된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 지금 선생님이 신경 써서 이제 알아두라고 한 부분 같이 체크해가면서 보시면은 시험 때 뭐 실제 이제 문제 풀면서 그렇구나 뻔하구나 딱 느낌이 오게 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 끝났으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유형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